안녕하세요. 126차 할림바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많은 분들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킨텍스의 양규현 팀장님 다들 또 아실 텐데, 양규현 팀장님께서 얼마 전에 이카에 가셔갖고 이카의 이사로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카의 이사가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우리 이카라는 조직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국제회의에 관련되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카에 대한 이카라는 왜 거기 이사를 이제 지원을 하신 건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킨텍스 양규현 팀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양 감사합니다. 팀장님 파일 공유하시면서 어떻게 이카 이사회에 지원하시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먼저 이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카는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의 약자인데요. 그래도 이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63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컨벤션 분야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국제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고요. 회원이 한 100개국 이상 1000개 회사 이상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줄어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현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킨텍스는 2003년에 가입했더라고요. 2003년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는 한국관광공사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 관광공사, 관광재단들, 그리고 주요 컨벤션 센터들, 그리고 PCO 해서 27개 회사가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구성은 이제 컨벤션 센터 뷰로 뭐 PCO들도 있지만 국제기구, 어소시에이션 행사들의 주최자들도 여기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카가 이제 주요 활동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맨날 이카 데이터 기준으로 뭐 서울시가 몇 위 했다, 뭐 한국이 몇 위 했다, 국제기구 유치 순위 뭐 그런 거 발표하잖아요. 그런 통계 같은 것들을 제시해 주고요. 그 통계를 하면서 또 그런 국제 행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컨벤션 센터나 뷰로들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한국에서 이런 행사를 유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런 유치 리드를 발굴하고 유치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총회를 개최하면서 교육 세션이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얼마 전에 이카 스킬이라고 해서 자격증 프로그램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카 어소시에이션 커뮤니티라는 또 프로그램을 해서 그 어소시에이션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더 많은 어소시에이션들이 이 협회에 참여를 해서 이 협회 안에서 이런 커뮤니티 센터나 커뮤니티 뷰들이랑 같은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이카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카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저희 이카에 이제 저희도 이제 2003년부터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이카 이사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국내 다른 기관들도 이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로 이제 유럽 유럽 회원들이 이제 주가 돼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뭐 저희한테까지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저희도 사실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카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이제 친구처럼 지내온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원들이 이제 킨텍스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 근데 너희들 뭐 요번에 이런 거 뽑는데 왜 안 해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받으셨구나, 네, 거기. 근데 야 이거 뭐 저는 이제 사실 뭐
뭐 생각도 안 해봐서 이거 우리가 뭐 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너네 충분히 가능성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런데 계속 저희를 설득을 해갖고 추천을 아, 받아갖고 이제 그렇게 얼떨결에 사실은 물론 킨텍스가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해외 활동들을 하면서 쌓아놓은 배경이 이렇게 잘 된 것도 있겠지만 아, 그런 백그라운드는 다른 회사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글로벌 활동들을 많이 네, 하니까. 근데 네. 이제 이카 활동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고 이카에서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회원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 팀장님이 그 전에도 이카 회원으로 있으시면서 활동을 되게 활발히 하셨나 봐요. 이카는 이제 제가 이제 2004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킨텍스에. 그때부터 음, 제가 컨벤션을 그때부터 담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신입사원 때부터 이제 그런 이카 총회도 다니고 아, 총회도 여러 번 가고 그리고 또 뭐 관련된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열심히 네. 한 거죠.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요. 잘했다기보다 음, 그래도 회비를 연간 한 500만 원 가까이 내니까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안 할 수 네. 없어갖고 음, 열심히 네트워킹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뭐 음, 윗분들 모시고 총회 출장도 가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음,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도 음. 이제 이카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이 이사회에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카 총회가 2003년에 네. 2003년에 이제 열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네, 2003년에 맞습니다. 부산 백스쿼에서 열렸는데 지금도 그때를 이카 총회에 가보시면은 이런 그 오래된 회원들이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 부산 갔었는데 하고 너 그때 있었니?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어, 그때 저는 뭐 학생 때라서 저 갔었는데. 없었는데 그때 요새 그 기사를 보니까 그때 그 조덕현 맞아요. 반장님께서 이제 과장님 이거 담당을 맞아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반가워서 이렇게 제가 이런 표시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부산에서 이제 이카 총회를 성공적으로 열었기 때문에 음, 그 이카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 그 마이스 산업에 대한 어떤 익숙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네. 이 하이브리드로 이카 총회를 유치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허브 센터를 둬갖고 진행을 했었는데 서울이 그 허브 센터를 유치를 했어요. 맞아요. 네. 스폰서가 돼갖고 그래서 서울이 2020년하고 2021년 동안에 아주 이카 그 아시아 쪽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카 음, 안에서 크게 기여를 해주셨고요. 또 2020년에 또 서울관광재단에서 이렇게 또 이카 베스트 마케팅 어워드를 엄청난 좋은 컨텐츠로 제시를 네. 해서 세계인들의 이제 어떤 찬사를 받으면서 이제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축하할 일도 있어갖고 한국이 이렇게 마이스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그리고 이카에서 이카 베스트 마케팅 어워드를 매년 뽑는데요. 2021년에는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가 출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음, 출품된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모범 사례로 음, 뽑혀갖고 많은 그 회원들이 보고 배울 수 있었고요. 보통 음. 이렇게 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출품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아, 그렇군요. 예, 어,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마이스 업계에 계신 분들이 보여줄 컨텐츠도 많고 그리고 앞서 음, 나가고 있고 또 음, 이카에서는 한국이 이만큼 앞서 나가고 배울 점이 많구나. 음. 그런데 크게 그 이카 회원들 사이에서 큰 인상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진짜 한국의 DMO들이 열일하고 계셨네요. 네. 그리고 그 이 지역, 그 경기도랑 고양시에 어떤 기여도 상당히 컸는데요. 이번 이카총회에서 경기관광공사가 그 메인 스폰서를 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스폰서로 그래요?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 경기관광공사 직원도 가서 열심히 상담도 하고 홍보도 했고요. 이렇게 이카 아, 내에서 경기도를 알려주고 예. 열심히 활동한 부분에 아, 대해서는 그럼 우리 강동환 단장님, 이렇게 뭐지? 뭐죠? 그 기생복장하고 다니는 그거 여기서도 하신 거예요? 예, 예. 강동원 팀장님이 이제 이렇게
좋은 결정을 해주셔갖고 네. 이카 내에서 경기도가 상당히 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카 이렇게 메인 스폰서를 지역에서 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부산도 했었고 서울도 했었는데요. 아, 이번 연도에는 경기도가 또 이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또 네네네. 경기도랑 또 저희 고양시와 킨텍스가 빛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인천관광공사도 올해 네. 스폰서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그 DMO들이 상당히 그 홍보를 어, 열심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고양 CVB의 노력도 제가 음,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고양 음, 데이스테이션 위크를 매년 맞아요. 개최를 해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카랑 같이. 네.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사들과 아주 양질의 컨텐츠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전 세계가 음, 주목하는 그런 국제적인 음, 행사로 맞아요.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행사들이 이제 계속 레거시로 남아가면서 고양시의 음, 마이스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음, 들고요. 그리고 또 올해 또 고양 CBB가 또 마이스 협회 이카와 같이 손을 잡고 이카 그 AP 비즈니스 유스 이벤트 유스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 맞아요. 네.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공모전을 네네네. 했는데 네. 전 세계 아니 그 AP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청년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이스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 미래에 대한 방향성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네. 또 수상해서 베네핏을 주는 그런 자리인데 올해는 뭐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이제 대상을 네. 받았더라고요. 뭐 한국 네네. 사람들도 아주 잘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상당히 크게 이카와 이제 고양 CBB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네. 저도 또 이게 거기 좋은 많이 소식이 했었거든요. 있는데 이 지속 가능성, 이 마이스 분야의 어, 지속 가능성 순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맞아요. 있어서 또 1등 고양시가 했죠. 또 그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글로벌하게 또 22 순위권 내에 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카 총회에서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어, 회원들한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그 이카 내에서 이 어, 고양시가 잘하고 있구나. 네.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 또 인지도를 어, 갖고 있었고요. 또 저는 여기 사진 찍으러 갔다가 그냥 같이 사진 찍자 그래서 옆에 그냥 낀 건데 이상열 단장님께서 중간에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네. 또 네. 마이스 협회 회장님도 그 이카총회에 참석을 해서 네. 그 마이스 협회와 이카 간에 맞아요. 어떤 MOU. 향후 어떤 교류에 대해서 MOU를 음,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앞으로 마이스 협회가 그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네. 도움받고 또 네. 청년들이 그 이카 스킬스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통해서 음, 또 많이 이제 국제적인 그 어떤 인재로 육성되기 음, 위해서 이런 마이스 협회가 이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우리나라 마이스 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다른 회원들이 본받을 만한 본보기가 많구나. 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면서 음, 한국이 그래도 한국에서 이 사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카 네. 안에서 한 천 개사 가까운 회원들이 있지만 그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이 일곱 번째로 많은 그 회원수를 갖고 음, 있습니다. 중국이 음,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그러네요. 다음에 일본, 호주, 한국 그렇게 순으로 있는데 그래도 한국도 무시하지 못할 만한 그 멤버 수를 갖고 있어서 아시아에서 중요한 어떤 주요 이카 회원국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러면 도시들이 참가하는 건가요? 중국에는 협회나 학교회나 딱히 이런 거 중국도 참여할 마찬가지로 만한, 중국도 센터가 엄청 많고요. 그리고 센터. DMO들 그리고 네. 지역 공사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 CCPIT 뭐 그런 데들 네네네네. 잘 돼 있고요. 뭐 그래서 그리고 상당히 그런 PCO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PCO에 이제, 예. 근데 중국은 아직도 가입 안 돼 있는 센터나 이런 더 많죠. 회원들이 많아갖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음, 중국에 참.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저희 킨텍스에서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지금까지 업계에 계신 선 후배님들이 이렇게 많은
좋은 이카 내에서 업적을 달성하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그리고 뭐 한국 컨벤션 업계가 이제 뭐 UI 기준으로 세계 1위도 한 적도 있고 뭐 아주 맞아요. 상위권에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 업계 선배님들, 후배님들께서 여태까지 노력해 주시고 성과를 만들어 주신 그런 바탕이 있었으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회원들이 그걸 알아보고 또 이런 기회에 한번 해봐. 그렇게 추천을 했고 저희도 도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킨텍스는요, 2003년부터 이제 회원이라서 거의 20년 가까이 회원인데 20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 꽤 오래된, 왜냐면 그쵸. 이게 이제 회원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못한데 2009년에 이카 총회를 저희 킨텍스를 유치하려고 그 총회 아, 죄송합니다. 2006년에 이카 총회에 제가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네. 네네네. 네, 처음으로 참가해갖고 그때 너무 재미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 네. 그리스 로도스 섬에서 열리는 이카 총회에 참석했거든요. 어, 그래서 로도스 섬이 되게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를 가서 이제 회사 돈으로 이제 출장을 갔는데 너무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컨벤션 학부 때 전공을 했잖아요. 네. 전공자로서 그 컨벤션 산업론 그 책에서 봤던 그 이카거든요. 네. 그래서 이카가 이렇게 막 대단한 국제기구인데 거기를 총회를 참가하니까 마치 제가 이제 책에서 그치. 보던 이제 상상해서 그리던 그런 어, 기관에서 여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 감격적이었는데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요때 이제 그때 그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야, 저 이 젊은 지금 얼굴. 현 진홍석 회장님께서 그때 네. 마이스 협회 사무총장님으로 계셨고 여기 맞아요. 제주도 분들 예, 또 협회 직원분들 이렇게 맞아요. 계셨고요. 어, 그 당시에 김기현 단장님도 김기현, 이렇게 네, 단장님. 네. 가셨고 또 공사 직원들 저희 네. 팀장님들 어, 이렇게 또 대전에서 오셨던 김용환 분들 팀장이었는데. 네, 그렇게도 계셨고 그때 제가 이제 제 사진인데요. 아, 그때 요분이 이제 그 지금 CIC 예전에 지금 네. EIC죠. 그 네네, 이벤트 CIC. 인더스트리 카운슬 그때 당시 네. 회장님이셨어요. 아, 메린터 회장님이셨는데 이분 만나서 나 한국에서 CMP 시험 보고 싶다. 아, 한국에서 시험 칠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CMP가 처음 해서 한국에서 아, 이제 열려갖고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딸 수 그러시구나. 숨은 있었고 주역이셨구나. 네, 그래서 어, 그때 이제 제가 CMP 스터디를 처음으로 운영을 했는데 맞아요. 그 스터디 그룹을 그 저기 한림대에서 이제 맞아요. 그 교실을 이어, 지원해 네, 주셨고 네. 제가 그 저기 설릉 그 삼성동에 야, 있는 그 캠퍼스에 네. 매주 가서 이제 주말에 그 아, 저기 PCO 대표님들 업계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맞아요, 모아서 맞아요. 네. 스터디 그룹하고 엄청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스터디 그룹 장소를 별 네, 말씀이요. 네, 협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제가 다 드립니다. 네, 저희가 영광이네요. 이렇게 예, 중요하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예, 예, 협회를 해주셨으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CMP가 이제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음, 또 저는 또 그 후에도 이카총회는 꾸준히 참석해서 그 어떤 회원들이나 이카 직원들하고 네트워킹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킨텍스가 또 이게 저도 킨텍스 직원이니까 또 네. 이렇게 또 저희 지자체랑 같이 이제 한국관광공사랑도 같이 해갖고 그때 그 이카총회 유치 활동을 한번 했었어요. 실제 어, 비딩 프로포저를 내고 뭐 여러 가지 유치 활동을 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 뭐 킨텍스가 아직 주변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지 그때는, 않아서 그때 좀 음,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킨텍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2019년에 우피 마케팅 어워드를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전시회를 담당했었는데 그 게임 전시회를 담당했었는데 그 게임 전시회의 어떤 성공적인 요소가 이 우피 마케팅 어워드의 주제랑 걸맞게 돼서 그렇게 출품을 해갖고 어워드를 수상했고요. 그게 또 계기가 돼서 또 EIC 페이스 세터 어워드도 킨텍스가 수상을 했고 어, 또 2020년에는 이제 그런 코로나 기간에 성공적인 방역 네, 했던 맞아요. 것들이 또 네, 모범이 돼서 상 이카에서 받으셨지. 베스트 마케팅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이카 베스트 마케팅 어워드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카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카 멘토는 이제 새로 가입된 회원들이나
새로 행사에 참가한 회원들이 이제 잘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저희 킨텍스의 손효인 대리라고 있는데 네. 손효인 대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손효인 대리랑 같은 팀에서 일할 때 이카에서 퓨처 리더스 카운슬 멤버를 전 세계에서 9명만 뽑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딱 한 명만 뽑는데 거기를 또 이렇게 신청하라고 독려도 하고 또 제가 또 아, 같은 팀장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님도 상당히 열심히 그러네요.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손녀인 대리는 뭐 사실 아이맥스나 이카 가서 그 메인 스피커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 저희가 이카에서 어떤 좋은 이런 열심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카 내에서 아주 액티브한 그 회원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두 됩니다. 분이나 계시네요. 그럼 킨텍스에 이카 활동하시는 분이. 뭐 사실 그 이카 활동을 너무 많은 분들이 뭐 할 수도 있지만 아, 그게 이제 한 명도 어차피 하기 저는 어려운데 사실. 이제 그게 어차피 저희 업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컨벤션 마케팅 팀이기 때문에 네. 컨벤션 마케팅은 저희가 담당하는 거고 또 컨벤션 마케팅 하려면 이카 회원으로서 그런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그래야 네트워킹도 해야 되니까. 되기 때문에 저희 네. 업무의 그냥 일부라고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런 이카 이사회에 이제 멤버? 선거에 나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요. 결심을 하면은 이제 제가 킨텍스의 대표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냥 네. 대표이사 아니기 때문에 대표가 이제 이 사람을 회사에서 나가도록 추천한다. 지원을 한다. 어, 지지를 한다. 그런 네. 이제 네. 성안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 같은 AP 지역에서 2개 이상의 회원사의 서면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선출 방법은 이카 총회를 11월 초에 이제 폴란드에서 했는데 그 한 달 전부터 이제 선거 활동 기간을 줍니다. 네, 어, 선거 활동 기간을 주고 그리고 한 달 동안 투표를 합니다. 되게 왜냐면은 오래 하네. 왜냐면은 그 총회에 모든 회원들이 못 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고 또 아, 총회 현장에서 해갖고 그걸 합산해갖고 어차피 한 아, 회원사가 투표 권한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일찍 하는 데도 있고 늦게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그 온라인이나 총회 현장에서 투표를 해갖고 그걸 합산해서 선출하게 되고요. 어, 저희는 이게 이제 그 이사회 구성. 이 분야들인데 이렇게 이런 업무 분야별로 베뉴, 뭐 네.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네. 이런 PCO들 이렇게 이게 여기는 2명씩 있고요. 좀 회원 수가 많으니까. 음. 그리고 지역별로 북미, 중동 지역, 남미 지역, 아태 지역 이렇게 있어갖고 아태 지역으로 저희는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이사가 한 명밖에 없군요. 네, 지역별로 이사가 한 아, 명밖에 없습니다. 예. 진짜 귀한 자리네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태 지역 이제 그 이사회 멤버로 나간 거고요. 이 지원 자격이 뭐 꼭 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꼭 음, 회사의 뭐 어떤 특정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아니고 이카 컨택 담당자여야 됩니다. 왜냐면 음, 이카 컨택 담당자야지 그 이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알기 있으니까. 때문에 이카 컨택 담당자인데 저는 이제 이 컨벤션 업무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이카 컨택 담당자로 돼 있었고 근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대표들도 돼 있는데요. 대표들도 음, 컨택 담당자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회사들은 저 같은 이제 책임자들이나 네. 이거 그냥 실무자. 네가 해 해갖고 뭐 신입사원을 시키기도 하고 아, 대리급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컨택 담당자를 지정하기 나름인데 킨텍스에서는 제가 이제 담당자이기 때문에 음, 제가 그래서 대상이 된 거고요. 저는 이제 뉴질랜드 관광청하고 태국의 그 QNCC라는 컨벤션 센터 그 운영사라고 있습니다. 그 네. 운영사에서 이제 저를 추천을 해갖고 이제 나가게 아, 됐고요. 아, 제가 했던 주요 선거 활동은 먼저 이렇게 무슨 그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그렇죠. 킨텍스나 저에 대한 자료나 그러면 이제 예를 음, 들어서 이사회 멤버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자료를 음,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했고요. 음, 그리고 또
어,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동영상으로 이제 제가 뭘 하겠다. 제 소개랑 공약. 네.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 돼 있는 어, 이제 동영상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동영상을 배포할 때 그걸 뉴스레터에 담아갖고 이제 아, 뉴스레터 포맷으로 해갖고 아, 또 뿌렸고요. 또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는 회원사별 개별 연락인데 사실 개별 연락은 제가 그냥 한국 회원분들 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네, 이렇게 그쵸. 아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한국 회원분들한테만 거의 개별로 했고 해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음, 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예 만드신 거를 이카에서 뿌려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카에서 이제 제가 후보로 지정이 되면은 이카에서 이 회원들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다 공유를 합니다. 아, 그럼 예, 여기서 직접 다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다 보내야 돼요. 아,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러면. 예, 노가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이거를 또 이렇게 그냥 단체 메일로도 보낼 수 있지만 어느 네. 경우에는 또 개인 그치, 메일로도 그치.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네, 때문에 좀 네. 더 이 후보자가 나한테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게 경험이 없어갖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 어. 요 경쟁 후보자는 그 경험이 많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누구였어요, 네. 경쟁자가?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 페낭 컨벤션 뷰로의 음, CEO였는데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이런 아태 지역의 이런 그 챕터 체어를 한 적도 있고요. 어쨌든 좀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그런 선거 운동도 많이 해본 친구입니다. 어, 예,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대로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좀 따라해야지 그렇게 해서 많이 아, 그 친구 덕을 많이 봤습니다. 제 경쟁자 덕을 어, 많이 봤습니다. 네, 예, 제가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제 그 공약 저 킨텍스 소개와 제 어, 소개와 공약을 넣었던 그 표지고요. 네, 네, 그 표지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제가 너무 쑥스러워서 네,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제 소개도 하고 킨텍스 소개도 많이 간단하게 하고. 하고요. 어,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내세웠던 공약은 어, 이건 뭐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제가 실제 멤버로 활동하면서 어, 조금 느꼈던 거.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점을 실제 녹여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이카가 이제 주로 상당 부분 유럽 위주 지역, 유럽에 있는 회원들이 중심이 그치, 돼서 그치. 돌아가는 네,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아시아 퍼시픽 멤버들이 그런 총회나 콩그레스 같은 데서 발표도 많이 하고 또 상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이런 젊은 또영 이카 음, 멤버들한테 또 이렇게 성장할 수 그럼, 있는 멘토링도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어, 번째 이제 공약을 뭐 액티브 앤 인플루언셜 네, 이렇게 제가 해서 그렇게 그 내용을 여기다 간단하게 담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카에 회원들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주된 이유는 비즈니스 리드를 발굴하기 위한 게 상당히 큽니다. 그 그쵸, 그쵸.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는 네, 정보들을 받기 위해서. 네. 근데 멤버들끼리 서로 유치할 수 있는 행사들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익스체인지 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면 네. 행사로 이루어집니다.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그게 이제 멤버들끼리 서로 유치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보들이 음,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항상 대면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항상 이런 정보를 교환이 필요한데 대면 말고 온라인으로도 그런 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그 온라인 플랫폼 요 얘기를 하면서 애니타임 아니, 비즈니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카에서는 어소시에이션 그 주최자들을 많이 이제 그 협회에 가입시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걔네들을 저희가 아직까지 직접 컨택하고 직접 이게 음, 따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회 가서만 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음, 음, 우리 어소시에이션이랑 조금 더 음, 활발하게 회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음, 제안하겠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 커넥터라는 이 세 가지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이 공약들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뭐 다른 DMO나 컨벤션 센터들도 다 저랑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상당히 뭐 많은 멤버들이 이거 진짜 필요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음. 했던 그런 공감을 하고 저한테 동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음. 받았습니다. 진짜로 고민을 하셔서 이 활동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셨던 결과물이 공약으로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진짜 그런 분들이 이 사람이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도. 예, 이거는 뭐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생각들을 느끼는. 그냥 공약으로 옮겼을 음. 뿐이라서 음. 그렇게 뭐 대단한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그냥 아,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런 게 아쉬웠는데 그거를 공약으로 그냥 했던 네. 것뿐이거든요. 예. 그래도 그게 쉽지 않죠. 그 고민하면서 실무적으로 나오는 게. 진짜. 예, 그래서 그런 뭐 이카의 활동을 이제 열심히 했던 분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 그 페낭. 페낭 컨벤션 뷰로의 이제 그 CEO인데요.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국제적으로 이제 저명한 인사고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큰 기대를 못하고 워낙 그 강력한 경쟁자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못했는데 어, 특히 이제 한국 그 마이스 업계를 이끌어 주신 선배님들이 이런 좋은 배경을 만들어 주셨고 또 한국 회원분들의 지지가 있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런 행사들을 개최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챕터 체어를 하면서 훨씬 더 저보다 많은 인맥을 갖고 있고 음. 네임밸류 있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이분이 이제 워낙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공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공약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네. 공약이라고 그랬을 것 그런 얘기는 같아요. 제가 들었습니다. 네. 실무적인 느낌이 딱 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잘나서 당선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저보다 더 잘난 선배님들이나 동료분들이 나가서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이제 컨벤션 산업을 글로벌하게 이끄신 분들의 여러 가지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킨텍스가 그만큼 또 글로벌한 전략을 갖고 해외 사업들을 열심히 전개해 나가고 또 저희 윗분들께서 저희 임원들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실 무모한 도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모한 도전이지만 우리가 이제 더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려면 그런 활동을 더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킨텍스 홍보되고 얼마나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그런 저희 킨텍스 임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또 저는 그냥 한국에 있는 일개 센터의 직원인데 제가 그 한국 이카 회원분들께 모든 분들께는 전화 못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전화드리기 좀 아. 죄송스러운 분도 계셔갖고 그래도 음.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서 이런 걸 해야지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운도 많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보다 더 뛰어난 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사실 아. 중국이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누가 나왔으면은 저는 100% 중국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중국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중국 뭐에서 아무도 제 경쟁자로 나와주지 않아서 아. 그런 운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또 어, 우리 컨벤션 센터들은 이제 이렇게 좀 그 순환 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네. 이제 제가 여기서 킨텍스에 있으면서 절반은 뭐 다른 네. 전시 기획 전식장. 업무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꾸준히 이제 그 이카 총회를 참가하면서 쌓였던 네트워킹 그리고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제가 추천도 받고 또 이렇게 지지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저희가 음. 어, 이 좋은 결과를 주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겸손의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너무 부족하지만
아, 너무 뭐, 겸손하셨어요. 아니, 진짜 이 겸손이 아니고 네. 전부 이 업계에 계신 분들 덕분에 이런 좋은 그 기회가 있었고, 네. 또 킨텍스란 브랜드가 또 글로벌하게 또 열심히 또 진출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그 저희 이 업계에 계신 모든 선후배님들 그리고 킨텍스를 이끌어 주신 저 선배님들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아무튼 축하드리고 감사하게 생각도 들고 앞으로 또 그 이사 활동하시면서 한국을 더 빛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몇 네. 가지 조금 그러면 약간 15명의 이사진을 그 매번 이렇게 바꾸는 매번이 아니라 그 임기가 끝나면 15명을 다 한꺼번에 바꾸는 건가요? 그게 이제 임기가 2년입니다. 네. 임기가 2년인데, 그게 이제 중간에 뭐 이렇게 약간 그걸 드롭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 한꺼번에 뽑진 않습니다. 보통 아, 임기가 끝날 때마다 뽑거든요. 그럼 뭐 이번에는 아시아 AP만 이번에 한 이 중에서 한 5개 지역을 새로 뽑았습니다. 5개 지역하고 섹터를. 아, 예, 그래서 한 아. 5명 정도가 새로 뽑혔습니다. 그러면 5명에 대해서 이 전체 총회원들이 5번의 투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임기가 안 끝난 분도 있고요. 네, 그 임기 안 끝난 분 말고 이 예, 5명을 예, 예. 한꺼번에 만약에 뭐 회원이 1000명이다. 그럼 1000명이 5명에 대해서 다 투표를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아까 아태 지역에 요 회원 수가 네, 요 90, 254개사잖아요. 그러면 네. 아태 지역에서 저를 뽑는 겁니다. 아태 지역에 예. 있는 그러면은 사람들끼리. 여기서 남미 지역이면 남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를 네, 뽑는 거고요. 아, 중동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 뽑는 거고요. 아, 요 PCO는 PCO들끼리. PCO 섹터에 있는 사람끼리 대표를 뽑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번에 컨벤션 센터도 뽑았어요. 그럼 컨벤션 새로요? 센터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컨벤션 센터가 얘네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킨텍스는 근데 그러면 컨벤션 저도 여기를 센터로도 들어가 투표했어요. 있는. 그래서 저희도 여기 회원사기 때문에 요 투표하시고. 베뉴 섹터에 나가는 어떤 후보를 아, 투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도 하고, 아태 지역에서도 투표하고. 예, 지역별로도 하고 그 아, 섹터별로도 챕터별로도 하고. 하고. 예, 그렇구나. 회장은 전 회원이 다 뽑고. 회장은 다 같이 하고. 예, 그럼 이 이전에 아태 지역 이사는 누구였어요? 네? 그, 팀장님 이전에. 이전에는 그 마이셉 그 말레이시아 컨벤션 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표가 이제 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임기가 다 돼갖고 네, 그 후임으로 네. 뽑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제가 이제, 이제, 요 강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킨텍스가 2003년부터 이제 이카 활동을 했는데, 사실 킨텍스는 국내에서는 전시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킨텍스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회의하는 사람들한테는 규모가 워낙 커서 그런 건가? 조금 더 이제 컨퍼런스 베뉴로서는 국제적인 인지도를 좀 더 가져가고 싶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카 활동을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뭐 그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킨텍스가 이제 또 3년 시장도 짓고 네, 킨텍스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들도 위탁 운영을 하고 해외에 있는 센터들도 위탁 운영하고 그렇죠. 또 인도도 해외 있고. 전시회도 개발해서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쨌든 킨텍스 입장에서는 해외 파트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카 안에는 전시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컨벤션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컨벤션이 이제 컨벤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컨벤션 하면서 전시도 같이 이루어지는 행사들도 많고요. 큰 행사들이 예, 많으니까. 그리고 킨텍스가 이제 전시회가 많이 이루어져서 킨텍스를 전시장으로만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뭐 회의실을 다 하면은 뭐 한 50개 이상의 그렇죠, 그렇죠. 문과 회의실이랑 5천 명 이상 들어가는 그 큰 홀이랑 또 또 이렇게 전시장을 저희가 회의실에도 유치하는 쓰시죠. 행사 중에서 많은 컨벤션 행사들은 전시장에서 행사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뭐 그렇죠. 3천 명 이상, 5천 명 이상, 음. 내년에는 뭐 한 3만 명 이상 되는 것들도 예정이 돼 우산화.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행사들도 있기 네. 때문에
저희가 그런 큰 컨벤션 주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아, 그 협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아, 차원에서 그런 이런 이사회에 지원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거 나가서 네. 또 이렇게 한국에 있는 회사 자체가 이제 이카의 이사회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그 마이스 산업의 전체적인 어떤 약간 브랜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럼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진짜 위상을 그래서 높여주셨어요. 제가 활동할 때는 이카만 그 킨텍스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PCO들 그리고 그 DMO, DMO들 네. 그리고 다른 센터들도 다 같이 어떻게 이카 내에서 좋은 그 실적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조금,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킨텍스만 이카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DMO라든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순환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그 붙박이는 누군가가 있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킨텍스보다 더 오랜 기간 이카 활동을 한 기관들도 있고 할 텐데, 양규현 팀장님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뭐라 그럴까? 동력이라 그럴까? 뭔가 이렇게 모티베이션 되는 게 있었을까요? 아니, 단순히, 킨텍스 직원이니까 열심히 했다. 이것만 있으셨던 건가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다른 기관들이 더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더 능력 있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컨벤션 업무를 다른 분들보다 킨텍스에서 좀 더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면서 아, 이카랑 좀 더 인연이 깊게 계속 가져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 근무하면은 이 팀 갔다 저 팀 갔다 이제 뭐 네네네. 순환보직 근무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그 네트워킹이 끊기는데 네. 저도 중간에 네트워킹의 전시 업무를 하게 되면서 응, 끊겼습니다. 어, 예, 근데 요번에 도움을 받은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은 그 끊기기 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오래 그 전에 이제 제가 대리 과장 때 만났던 그 네. 네트워킹들을 제가 다시 이 업무를 맡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환영해 주면서 이제 너 왔으니까 이런 거 해봐 이제 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래도 이게 되게 양면성 매력이 있었나 보다. 킨텍스는 몇 년 동안 전시회를 하다가 다시 왔는데, 그 전에 알던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만 하기는 양 팀장이니까 대리 과장 시절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주셨나 봐요. 뭐 적극 저희는 킨텍스가 네. 킨텍스 전시장은 전시회를 이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음, 어, 이게 전시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맡은 분야는 컨벤션 분야인데 네. 그 어떤 주최자도 킨텍스에서 행사를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왜냐하면은 뭐 멀고 뭐. 주변에 뭐 호텔도 아무것도 네, 없고 그쵸, 주변에 그쵸. 네. 논밭이고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저희는 아,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아, 아, 예,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행사를 유치하려고 돌아다니고 제안하고 만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접근성을 갖고 있는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주로 이제 제안을 하거나 비딩에 들어가면 음. 거의 떨어지거든요. 엄청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어, 그런 환경에서 다양한 음. 시도를 해보고 네, 도전을 네, 하지 네.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약간 헝그리 정신도 있고 음. 도전을 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그런 환경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유, 다 갖춰진 상황에서도 하기 어려운 건데, 진짜, 사실은 양 팀장님이니까 이렇게 가지 않았나 싶은 전 진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요. 끝으로, 이건 정말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양 팀장님 뭐 계속 이렇게 국제적인 활동을 하셔서도 있겠지만, 영어 공부의 비결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그 저도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아, 영어를 너무 못해갖고
그 이메일을 하나 쓰거나 어떤 스피치를 만들거나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요. 그 스피치를 뭐 1분 하더라도 뭐 거의 며칠을 연습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은 그냥 회사에서 이런 어학 그런 교육비를 일부 조금 매달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10분씩 그 전화 영어 같은 거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따로 영어 책을 읽거나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외파도 아니고 그냥 순수 국내에서 잘하고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많은데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외국인들 만났을 때 그래도 이게 영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콩글리시로 막 그냥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뭐 제가 뭐 한국 사람인데 뭐 영어를 잘할 거라고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쑥스러울 뿐이지. 그렇게 그냥 부딪히기 때문에 그냥 아마 제가 이제 영어를 쓰거나 말할 때 엄청 많이 틀리겠지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학교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뭐 일본 사람들이 사실 영어 되게 못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 발표에 많은 외국인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컨텐츠가 좋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저희들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양 팀장님 갖고 계시는 컨텐츠가 아까 공양에서도 보는 것처럼 양 팀장님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다 말씀하시지만 그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훨씬 많은데 컨텐츠가 좋기 때문에 뭐 영어가 완벽한 영어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배울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내용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사가 되실 거에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IC 산업의 위상을 글로벌하게 더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